네, 푸른뱀의 해인 을사년은 새로운 시작, 지혜로운 성장 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강원교육에는 올 한 해 어떤 변화가 있을지 MS투데이가 준비한 신년대담, 이번 시간에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저희 독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MS투데이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푸른 뱀의 해라고 하지요. 치유와 부활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어려움 다 떨쳐버리시고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보신다면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면 몇 점을 주실 수 있고 또 아쉬운 점 또는 대표적인 성과를 한 가지씩만 꼽는다면 어떤 걸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지난해까지 그 공약 이행률이 96%였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냥 점수를 준다면 96점을 주고 싶고요. 네. 또 대표적인 성과라고 한다면 이 중고등학교에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문화 만들기가 있어요. 줄여서 수공학이라고 하는데 네. 그것이 학교에 안착됐다. 그래서 학생들이 면학 분위기가 조성됐고 또 선생님들도 열심히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덕분에 올해 우리 아이들이 대입에서 수능 최저 등급 맞춰주는 바람에 대학을 많이 갔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다 아시다시피 전교조 강원도 지부하고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어쨌건 저는 그분들하고도 앞으로 대화할 의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학령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이 학령 인구 감소는 지역이 넓은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학교 통폐합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서 교육 경쟁력이 약화될 거란 우려들도 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하면은 이 지역을 살릴 것인가 두 가지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도심지 아이들이 주소이전 없이 주변에 있는 작은 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학구 광역제를 이제 시행할 겁니다. 또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지방지킴이 대한민국 지방지킴이 대상 받았거든요. 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농어촌 유학 사례입니다. 제가 처음에 3년 전에 농어촌 유학을 실시할 때는 33명이 농어촌 유학을 왔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1명이 유학을 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42개 초중학교에서 250명이 농어촌 유학을 올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작은 학교가 폐교들을 막고 또한 직업기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이 신산업과 미래 산업을 대비한 학과를 개편을 해서 네. 타시도 학생들이 현재 한 500여 명이 강원도에 유학을 와 있습니다. 이것을 네. 제 임기 내에는 1000명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모신다고 했더니 여러 질문들을 또 해주신 분들이 있으세요. 네. 한번 네. 영상 봐주시고 답변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춘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졸업한 황수빈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받은 교육이나 경험들은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조카가 지금 춘천에 살고 있어서 혹시 교육감님은 강원도 지역의 아이들이 어떤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정의로운 경쟁력을 갖추고 네. 자기가 앞으로 인생에 살아갈 수 있는 자기 재능을 마음껏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뿐이 아니라 인성도 중요하고 체력도 중요하고 특히 저는 운동도 학력이다. 예체능도 학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그런 재능을 마음껏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공부뿐만 아니라 책임과 인성까지 네. 갖춘 어른으로 성장하길 네. 바라시는 거군요. 네. 네, 또 다른 분도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한번 들어보시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데 학력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성적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 학생이 선택할 길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세대에는 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어느 분야건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또 꼭 뭐 공부도 학업뿐이 아니라 운동도 잘하면 좋고요. 예능도 잘하면 좋고 저는 골고루 아이들 재능을 키우겠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한 분이 더 계십니다. 한 번 더 보시죠. 설도 들어오고 이랬는데 애들 세뱃돈 주기에 걱정이 돼갖고 얼마 정도를 저희들 좋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연령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네. 뭐 유치원 같은 아이들은 한 10,000원 정도면 좋고요. 네. 초, 중학교 학생들이면 한 3만 원 정도가 좋겠고요. 네.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5만 원 정도. 그리고 대학생이라면 한 10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올 한 해 강원교육은 어떠한 정책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올해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교육으로 사람을 모으고 강원도로 네. 그리고 또 배움으로 채우고 그렇게 하면서 지역을 지키는 데 주력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도입해서 초등학교 1학년에 그 돌봄 학교가 일본학교 네. 이것이 참여도 만족도가 88%거든요. 전국보다도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나타났고 올해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할 계획인데요. 이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 아이들이 이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 케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원을 한두 개는 줄일 수가 있고 네. 특히 또 많은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까지 아이들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봄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네. 학생 진로 활동 지원금을 1인당 한 20만 원씩 바우처 카드로 지급을 해서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등 공부하는 힘 기르는 학급 만들기, 줄여서 초공학이라고 하는데요. 방과 후 교실 시간에 우리 아이들을 국어, 영어, 수학 그 과목을 교과 보충 수업을 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해서 공교육의 순기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 농촌 지역에서는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아이들이 할 장소가 없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학교로 불러들여서 또 도심지 아이들도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도 못 가는 아이들도 있고 어쨌건 공부를 더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을 맞춤형 수준별 맞춤형 보충을 하겠다. 이게 새로운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올해는 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이라든가 네. 또 마약 그리고 또 딥페이크 등등 이런 것도 우리가 잘 계도해서 아이들이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도민들께 또는 교육가족들께 희망을 좀 주실 수 있다라면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좀 극복해 나가고 계신지 말씀과 함께 네. 또 인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는요, 우리 아이들 교육만큼은 한눈 팔지 않고 네. 오로지 아이들의 미래만 생각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3년도에는 대한민국 예술 문화 스타 대상하고 또 대한민국 혁신 대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대상 그리고 또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 지방 지킴이 대상을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청렴도도 4등급에서 3등급 올라갔습니다. 한편 올 초에 반가운 소식이 왔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10억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아이들의 미래만 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학부형님이나 선생님들도 흔들리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을 좀 많이 응원해 주셔라. 믿고 그럼 저희들은 공교육의 순기능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MS투데이가 준비한 신년대담 이번 시간에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